율동 좋죠.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효과가 사실은 좋은데 제가 노래 율동을 잘 못해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노래 율동하면 되게 좋고요. 딱 3분 쓰기 좋거든요. 그리고 복습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액티비티랑 연결해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편이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수업 중에서 단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단어 관련된 짧은 말들 요런 거 하나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웜업이 여기는 액티비티와 연결돼서 같이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화살표냐면 요렇게 한 구성, 요렇게 한 구성, 요렇게 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가게 되는데요. 액티비티를 바로 시작을 하고 이 두 번째 액티비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마무리,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하나 하고 중간에 교재로 학습한 후에 이것과 관련된 액티비티 2 마무리. 우선 오늘 배울 부분 교재로 먼저 훑고 이거와 관련된 아이고 두 개가 뒤집혔네요. 액티비티 1과 액티비티 2 뭐 순서는 상관없겠죠. 액티비티 순서만 제가 적어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공개 수업 자체를 짜실 때 나는 이런 게 좋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요거도 좋아하고 요거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제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저는 활동 중심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부교재처럼 쓰고 있어요. 책을 조금 진도가 저는 느린 편이긴 하지만 책 같은 경우를 조금 적어볼까요? 책을 구성 자체를 100으로 잡지 않고요.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저는 활동을 학년 따라 다르지만 60에서 70% 잡고 교재를 30% 정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활동량이 많을수록 저학년이고요. 활동량이 조금 적어도 50% 정도까지는 내려간다 해도 고학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 만약 1로 간다. 이렇게 활동이 먼저다. 그럼 요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수업에 대한 복습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그쵸? 오늘 배울 거에 대한 포인트 관련된 무슨 뭐 문법이면 문법, 아니면은 파닉스면 파닉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되는 액티비티 하나, 그 다음에 교재로 차분하게 마무리. 네, 항상 공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들 정돈된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정돈이요.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떠든다든지 집중을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아이들이 무언가 차분하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집중의 느낌보다 뭔가 이제 수업에 몰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이 느낌이요. 우리 저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개 수업 보면 말하는 감자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감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너무 집중을 눈이 반짝반짝해서 해야 돼. 그런 부담은 좀 줄이시고요. 저학년일수록 활동은 열심히, 그 책은 차분하게 조금 이제 이게 차분하게 갈 수 있게 요 구성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요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성,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두 번째 구성이 요건데, 이럴 땐 당연히 이게 이제 과거 리뷰 부분이 될 거고, 자, 지난주에 뭐 했지? 우리 지난번에 뭐 했지? 하면서 이제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오늘 할 부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활동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활동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 활동들이요. 이 활동들은요, 저는 꼭 부탁드릴 게 꼭 뭐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어이구, 잘못 썼네요. 관계가 있는 걸로요. related to the topic. 자, 항상 토픽이나 그리고 레슨, 이번에 배울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 수업하고 할 때 항상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혀 생뚱맞게 다른 게임을 해요. 그럼 자기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활동 중심이라는 수업이라면 당연히 수업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은 인상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코스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파닉스나 리딩, 문법 요쪽 관련인데, 만약에 원어민 선생님을 대체해서 코스북을 들어가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코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관련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말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같이 뭐 스피킹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당연히 괜찮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파닉스라든지 리딩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건 무조건 수업과 관련된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책을 먼저 한다. 이거는 여기에서 복습이라든지 노래 율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이제 오늘 나갈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고, 이건 고학년에 조금 맞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고학년들은 책부터 먼저 딱 하는 거, 집중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책 보고 오늘 할 부분 공부하고 활동하고, 또 활동 또 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고학년은 여기에 책 대신, 이게 활동 대신에 책 두 번째 걸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이라고 해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나가시지 않으시잖아요. 리딩만 하시기도 하지만 리딩 속에 문법도 있을 것이고 영작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것이니까 그걸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복습은요, 오늘 배웠던 좋은 거는 오늘 들었던 단어라든지 오늘 배웠던 문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한마디씩 해보게 하는 거야. Today's topic, today's grammar, today's word 라고 하면 애들이 손들면서 오늘 들었던 단어라든지 이런 걸 말해주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늘 제 입에서 나왔던 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거, 뭐 ABCD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sight word라든지 아무 다 상관없어요. 복습을 그렇게 한 3분 정도 무작위로 애들한테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say it aloud, 크게 말해봐 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고 인사 마무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활동 부분하고 이제 활동이 2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책이 들어갔을 때 앞뒤로 3, 5분 하면 이게 10분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안에 구성이 아주 길면 빡빡하면 다 못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왜냐면 액티비티가 딱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으니까 하나는 좀 길게, 요거 한 10분짜리, 그 다음에 요거 하나 2분에서 뭐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책이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맞다 틀리다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한 5분에서 7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구성이 얼추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